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성인에게서만 나타날 것 같지만 청소년과 소아에게서도 흔히 발생합니다. 문제는 성장기에 있는 아이가 수면 질환을 앓게 되면 건강은 물론 성장 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정상 소아 중 15%가 앓고 있는 소아 수면 무호흡증의 진단과 치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는 각종 사고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응급상황 대처법입니다. 소아 수면 무호흡증은 정상 소아 중 10에서 15%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3세에서 5세의 소아에게서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깊게 잠들 때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요. 자면서 숨이 멎는 증상은 숙면을 취하기 힘들게 만들고 깊은 잠을 방해하기에 성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아 수면 무호흡증은 특징적으로 주간 증상과 야간 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간 증상으로는 구강호흡, 코막힘, 식이장애, 두통 등이 있으며 학습장애 및 행동장애가 동반될 수 있고요. 야간 증상으로는 코골이, 수면 중 무호흡, 뒤척임, 호흡 시 흉부와 복부의 엇갈린 움직임, 야뇨증 등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복합적으로 보일 때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전신에 걸친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은 합병증에 더욱 취약한데요. 예를 들면 고혈압, 심장 비대와 같은 심혈관계 이상, 인슐린 저항성이나 대사 증후군과 같은 내분비계 이상,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학습 부진, 발달 지연과 같은 신경계 이상과 성장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아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으로는 우선 비만이 있는데요. 비만도가 증가하면 상기도 지방과 목의 피하 지방이 증가되어 상기도 내경이 좁아져서 폐쇄 증상이 더 심하게 됩니다. 또한 편도 및 아데노이드는 12세까지 지속적으로 커지는데 이 역시 상기도 폐쇄의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해서 초등학교 입학 전 소아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외에 알레르기 비염, 천식, 다운 증후군, 안면부 형성부전, 내성마비 등도 우리 아이의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수면 무호흡증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코골이인데요. 코골이는 수면 무호흡증을 크게 포함하는 개념인데 코골이를 수면 무호흡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순히 코를 골기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코골이가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수면 무호흡을 동반합니다. 소아의 수면 무호흡증은 상기도 폐쇄에 의한 수면 중 호흡장애라는 측면에서 성인과 유사하나 그 원인, 임상, 양상, 치료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원인으로는 두개골 기형, 조산, 비만, 편도 및 아데노이드 비대증이 있으며 주로 비인강과 구개 후방이 폐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치료에서도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두개 안면 수술, 양압기 등이 있으며 성인에 비해 높은 치료 성공률을 가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진단은 소아의 수면 양상에 대한 문진, 키와 몸무게로 성장 발달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에서 나타나는 안면 모양 특성을 살피고 치아의 부정교합도 확인하는데요. 얼굴 측면 촬영으로 아데노이드 비대를 평가하며 구개 편도는 입 안을 직접 살펴서 확인할 수 있고 임상적 검사만으로 불충분할 때는 수면 다원 검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소아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질환 국제분류집 3판에 따라 코골이, 수면 중 무호흡, 주간 졸림, 과잉 행동증, 행동장애, 학습장애 등과 같은 증상이 한 가지 이상 있으면서 수면다원 검사에서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1시간에 1회 이상이거나 폐쇄성 저항기증이 코골이, 흡기 비강 압력 파형의 평탄화,
역설적 흉복부 호흡 중 하나 이상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진단합니다. 소아에서도 임상적으로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이 되면 수면다운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아에게 검사를 시행하기에는 접근성이 높지 않습니다. 소아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 아이의 코골이 소리가 작거나 수면 무호흡증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면 부모가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은 밤에 잠을 잘 때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 관찰이 쉽지 않으므로 평소 의심 증상을 면밀히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만약 아이에게서 다음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면 무호흡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한다. 둘째, 산만하다. 셋째, 짜증이 심하다. 마지막으로 또래보다 키가 작답니다. 주로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소아는 어른에 비해서 목구멍의 공간은 작은데 편도 아데노이드와 같은 임파 조직은 성인보다 소아에서도 크기 때문에 편도 아데노이드를 제거하면 그만큼 숨기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찰상에서 편도 아데노이드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섣부른 수술보다는 수면다운 검사 등 다른 원인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은 입 안으로 수술이 이루어져 추가적인 절개는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편도의 경우 구역질을 유발하는 부분으로 국소 마취로는 수술이 어렵고 수술 중에 발생한 출혈이 기도로 흡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신 마취가 안전한데요. 수술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수술 시간은 대개 30분 이내로 소요되므로 장시간 마취가 필요치 않고 보통 만 3세 이상 15kg 이상이면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 가능합니다. 편도를 절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편도를 감싸는 캡슐을 포함해서 편도 전체를 제거하는 방법과 편도의 일부분을 남기고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잦은 편도 선염이 없고 코골이, 수면 무호흡으로 제거하는 경우에는 편도의 일부분을 남기고 제거해도 충분한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흔히 말하는 피타 수술이 바로 그것이며 수술 후에 통증이 비교적 적어 원활한 시기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데노이드는 구조와 위치상 전체를 제거할 수는 없으며 일부를 얇게 남기고 제거하게 됩니다. 편도선의 기능에 대해서는 출생 후 면역 형성에 기여한다고 추측하고 있으나 확실한 기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편도선 수술 후 장기간의 추적 연구를 모아서 분석한 메타 분석에서 편도 절제술은 임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면역 저하가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편도 수술에도 매우 낮은 빈도이지만 수술 후에 출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급적 출혈이 발생될 수 있는 2주 이내로는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고 거칠거나 질긴 음식은 피하며 과도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출혈량이 문제라기보다는 출혈이 기도로 넘어가게 되어서 호흡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출혈이 발생되면 즉시 수술한 병원을 내원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아이에게서 입냄새가 심하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야 하나요? 답은 Yes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입냄새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큰 이유는 호흡을 하기 위해서 막힌 코 대신 입을 벌리고 자기 때문입니다. 구강 호흡은 구강이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세균이 침투해서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소아 시기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청소년기에 고혈압을 겪을 위험성이 높아지나요?
네, 이것도 예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소아 수면무호흡 환자에서 고혈압이 유발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고, 심장이 커지는 좌심실 비대나 교감신경 장애 등과 같은 여러 심혈관계 합병증이 함께 보고되었습니다. 아직도 아이가 코를 골거나 수면 무호흡 증상을 보이면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거나 애들은 코를 심하게 골아도 나이가 들면 좋아진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아 시기에 발생한 수면 무호흡증은 성장 지연은 물론 얼굴 윤곽 변형,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진료를 보러 오는 많은 수의 수면 무호흡 환자 보호자들이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 및 전신 마취의 합병증을 걱정해서 수술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은 그 합병증이 낮은 빈도로 발생하긴 하지만 수술을 함으로써 환자들이 얻는 이득이 훨씬 더 큽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술 후에 통증과 출혈 등의 합병증을 최소한으로 하는 피타 수술법 등이 많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라고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